이게 말이 돼?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김철수 회장의 목소리가 경로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025년 10월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리버파크 아파트 5단지 경로당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는 20명, 가까운 노인들이 4개 테이블에 나뉘어 앉아 화투를 치거나 바둑을 두고 있었죠. 창가 쪽 소파에서는 몇몇이 TV를 보며 녹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수기에서 물 끓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려오고 벽시계는 느리게 똑딱거렸습니다. TV 화면에서는 오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20대 청년과 노인 사이에 시비가 붙은 영상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노인은 자리를 비켜달라며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주변 승객들이 말리는 장면에서 영상은 끝났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한테 자리도 안 양보하고 뭐 하는 짓들이야. 74세 김철수 회장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TV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0해 넘게 경로당 회장을 맡아온 그는 마른 체격에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흰 와이셔츠에 베이지색 조끼를 입은 그의 모습은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해요. 부회장 정순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70세인 그녀는 파마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으로 언제나 김철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었죠. 저번 주에 마트 갔는데 계산대 직원이 저한테 반말하더라고요. 어머, 정말 기가 막혀서.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TV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탈 때 아무도 일어나질 않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 번 안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불만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구석에서 신문을 보던 박만석이 천천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72세인 그는 회색 카디건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허리가 고닫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은퇴한 중소기업 부장 출신인 그는 경로당에서 말수가 적은 편에 속했죠. 만석은 신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김철수 쪽으로 걸어가자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은 김철수 앞에 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장님, 1978년 군대 이야기 기억하세요? 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김철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은 부대 아니었습니까? 그때 선임들이 후임한테 뭘 했는지 기억하시죠? 만석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경로당 안이 숨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화투패를 쥐고 있던 노인들도 손을 멈췄고 바둑을 두던 사람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타하고 기합 주고 담배 심부름 시키고 그게 우리 때였잖습니까? 만석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그건 군대니까 그랬던 거고. 김철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1982년 회장님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 기억나세요? 여직원들한테 술 따르라고 강요하고 노래방에서 옆에 앉으라고 했던 거. 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5년 송년회 끝나고 음주운전으로 차 몰고 집에 간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면허도 없던 친구 차에 술 먹고 타고 다니던 것도요. 야, 박만석,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 없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때가 훨씬 더했습니다. 경로당 문이 열리며 관리소 직원 최민준이 들어왔습니다. 32세인 그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정기적으로 경로당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민주는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잠시 멈춰섰죠. 우리가 무면허로 차 몰고 술 먹고 운전하고 부하 직원 때리고 여직원들 성희롱하던 걸 잊으셨어요? 만석의 목소리가 경로당 안을 채웠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안 양보받는다고 화내기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생각해 봐야죠. 김철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당장 나가. 내가 우리 세대를 모욕하는 거야. 그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몇몇 노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만석을 노려봤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죠.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허리만큼은 꼿꼿했어요. 경로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최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스마트폰 알림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밤 자기 전에 SNS에 올린 영상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민주는 댓글창을 열어봤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어르신을 봤다.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분이셨으면 역대급 꼰대. 파괴 같은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죠. 8호선 지하철 안 출근길 직장인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28세 소셜미디어 마케터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회사 동료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습관적으로 SNS 피드를 내리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거. 화면 속 노인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머, 이분 우리 할아버지야.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가 고개를 돌렸어요. 진짜? 너희 할아버지가 저 유명한 그 할아버지? 응, 박만석. 우리 할아버지 맞아. 지우의 얼굴에 놀라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강남역에 내린 지우는 회사로 가는 내내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할아버지의 또렷한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화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동료 5명을 모아놓고 영상을 보여줬죠. 우와, 완전 멋있는데요? 지우 씨 할아버지 진짜 용기 있으시다. 이런 어르신이 계시다니 희망이 보여요. 오전 10시 영상 조회수는 80만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72세 할아버지의 세대 갈등 뒤집기, 요즘 젊은이들 욕하는 어르신들에게 한방 같은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창은 열띤 토론장이 됐죠. 리버파크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아침 일찍부터 회원들을 긴급 소집한 거예요. 여러분, 박만석이가 우리 경로당을, 아니, 우리 세대 전체를 망신시켰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15명의 경로당 회원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철수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요. 저 사람 완전히 미쳤어. 우리 세대를 욕보이다니 배신자야. 노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옆에 앉은 2명의 여성 회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철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순자를 쳐다봤죠. 부회장, 당신 생각은 어떻소?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만석 씨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요. 경로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그 배신자 편을 드는 거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때도 사실 좀 그랬잖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오후 1시 한 온라인 뉴스 매체가 기사를 냈습니다. 72세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고백, 세대 갈등의 새바람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만석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하며 세대 간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7위에 박만석 할아버지가 올랐죠. 리버파크 아파트 단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놀이터에서, 주차장에서 주민들이 모여 영상 이야기를 했어요. 30대 엄마 2명이 놀이터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할아버지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 맞죠? 맞아요. 503동에 사신대요. 완전 멋있으시더라. 반면 벤치 옆에 서 있던 60대 남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하지. 어른들 망신시키는 걸 좋아하니까.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단지 안에서도 세대 간 의견이 갈렸죠. 오후 3시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만석을 인터뷰하기 위해 리버파크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유튜버는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박만석 할아버지 댁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에서 출입 불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에서요? 네, 경로당 회장님께서. 아무튼 안 됩니다. 유튜버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저녁 6시 만석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로당 회원 4명이 서 있었어요. 모두 70대 남성들로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만석 씨, 우리 좀 합시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무슨 일이십니까? 만석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긴. 당신이 우리 세대 전체를 욕먹게 만들었어. SNS에서 난리가 났다고. 당장 사과해. 노인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만석은 한숨을 쉬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무슨,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은 무슨, 그런 걸 왜 밖에 떠들고 다녀. 한 노인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1979년 군대에서 김상철 씨가 후임 때렸던 거, 1983년 이호진 씨가 술 먹고 차 몰다 가드레일 들이받은 거, 다 사실 아닙니까? 만석이 차례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중 한 명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나머지도 하나둘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밤 9시 지우가 할아버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문이 열리자 지우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봤어요. 영상 봤어요. 진짜 멋있으셨어요. 만석은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멋있긴. 경로당 사람들이 다 화났어. 당연히 화내죠. 진실은 아프니까요. 지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흘이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송파구의 한 작은 카페가 북적였습니다. 지우가 예약해둔 2층 공간에는 기자 5명과 유튜버 3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카메라와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노트북을 펼친 기자들이 준비된 질문지를 확인했습니다. 만석은 회색 양복에 남색 넥타이를 맨 모습으로 지우와 함께 들어섰어요. 안녕하십니까? 박만석입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했고 만석은 준비된 자리에 앉았죠. 지우는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만석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주머니에서 접힌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한 여성 기자가 녹음기를 켜며 첫 질문을 던졌어요. 할아버지, 경로당에서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준비하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보였어요. 1975년 5월, 저는 육군 2등병이었습니다. 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대에서는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리는 게 당연했어요. 밥을 늦게 먹었다고, 군화를 제대로 안 닦았다고, 이유는 무궁무진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저도 일병이 되고 나서는 똑같이 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후임들 머리를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밤에 기합을 줬어요. 그게 군대 문화라고 생각했죠. 유튜버 중 한 명이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며 만석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만석은 메모지를 넘겼어요. 1982년 3월, 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메모지 위를 짚었죠. 첫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신임 여사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 여사원은 22살이었고 부장님은 50살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더 빨리 움직였어요. 만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여직원 옆에 앉아서 어깨동무를 했어요. 여직원들은 싫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거절하지 못했죠. 한 남성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행동을 직접 하셨나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대리가 되고 나서 신임 여사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했고요. 그게 회사 문화였으니까요. 지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만석은 손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다시 메모지로 시선을 돌렸어요. 1985년 12월 31일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죠. 소주를 2병 마시고 제 차를 몰고 집에 갔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남대로에서 중앙선을 넘었고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만석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경찰이 왔고 음주 측정을 하려는 순간 제 상사가 전화를 했어요. 기자들이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상사가 경찰서장을 알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벌금도 없었고 면허 정지도 없었어요. 한 젊은 유튜버가 놀란 표정으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나이든 남성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런 일들을 왜 이제 와서 고백하시는 겁니까? 만석은 메모지를 접으며 기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손녀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커피 심부름을 거절했다가 눈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만석이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우리가 만든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우리가 젊은 세대를 버릇없다고 욕할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한 여성 유튜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요즘 젊은 세대가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훨씬 낫죠. 최소한 이 친구들은 폭력을 쓰지 않고 성희롱을 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잖아요. 간담회가 끝난 건 오후 12시였습니다. 기자들은 악수를 청하며 용기에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유튜버들은 당장 오늘 저녁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카페를 나서며 손을 꼭 잡았죠. 그날 저녁 8시 주요 뉴스에서 만석의 간담회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72세 노인의 용기 있는 과거 고백, 세대 갈등의 새물고라는 제목이었어요.
리버파크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철수가 TV를 끄며 소리쳤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15명의 회원 중 12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자와 2명의 여성 회원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일요일 아침 경로당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박만석 회원 출입 금지 마이너스 경로당 회장단이라는 제목이었죠. 김철수는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을 찾아가 서명 운동을 제안했어요. 만석이를 이 아파트에서 고립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젊은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주민단체 채팅방에는 만석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503동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진짜 어른이 뭔지 보여주신 분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오후 정순자가 만석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죠. 만석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순자는 한참 동안 손을 비볐습니다. 만석이 차를 내오자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만석 씨, 나도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지우는 회사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열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었고 할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이 타임라인에 배치돼 있었어요. 지우는 1970년대 신문 기사 스캔본을 화면에 삽입하며 자막을 달았습니다. 1975년 군대 내 구타 사건, 빈발, 1980년대 직장 내 성희롱 만연이라는 당시 기사 제목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저녁 7시, 지우는 마침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할배의 고백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으로는 할아버지의 단정한 증명사진을 올렸습니다. 첫 영상 제목은 72세, 우리 세대의 진짜 모습을 말하다 -1부였죠.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우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20분짜리 영상이 서서히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대기하던 만석에게 지우가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올렸어요. 밤 9시, 업로드한 지 2시간 만에 조회수가 5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이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어르신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이야기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정직한 고백에 박수를 보냅니다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구독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했어요. 하지만 악성 댓글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노인 망신시키는 배신자, 우리 세대를 욕되게 하는 쓰레기, 당신 손주들이 부끄러워할 겁니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죠. 일부는 만석의 개인정보를 캐내려는 시도도 보였습니다. 목요일 오전 조회수는 15만을 넘어섰고 구독자는 5만 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리버파크 아파트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김철수는 아파트 부녀회장 박영희, 노인회장 최동수와 관리소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죠. 만석이를 경로당에서만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김철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단지 내 모든 노인 관련 행사에서 배제해야 해요. 부녀회장 박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정기 모임, 경로당 행사, 게이트볼 대회까지 전부 출입 금지시키죠. 최동수 노인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출입 금지 결정문을 작성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죠. 세 사람은 차례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관리소장 최민준이 서류를 받아들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금요일 아침 만석은 산책을 나갔다가 경로당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30여 명의 젊은 주민들이
박만석 할아버지를 지지합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 맞은편에는 20여 명의 노인들이 배신자는 물러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집단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m였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맞받아쳤습니다. 진실? 우리 세대 욕하는 게 진실이냐? 관리소장 민준이 급히 뛰어와 두 집단 사이에 섰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석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젊은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노인들은 야유를 보냈어요. 한 70대 남성이 만석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노인이 만석의 가슴팍을 밀었어요. 만석이 뒤로 비틀거렸고 지우가 급히 달려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우가 그 노인 앞을 막아섰죠. 민준이 스마트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 2대가 도착했어요. 경찰관 4명이 내려 양측을 분리시켰습니다. 모두 해산하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경찰의 중재로 양측은 서서히 흩어졌어요. 하지만 노인들은 떠나며 만석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만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경로당을 바라봤죠. 지우는 할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치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세대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송파구 아파트 경로당 앞 대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만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쯤에서 그만할까요? 만석이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힘들지?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편이에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유튜브 댓글창을 보여줬어요. 봐요. 구독자가 8만 명이나 됐어요. 응원 댓글이 압도적이고요. 만석은 댓글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런 분이셨으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만석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일요일 오전 지우는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정순자가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만석의 집 거실에서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70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1984년 저는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죠. 여자 직원은 차를 타야 했어요. 남자 직원들은 앉아서 서류만 봤죠. 순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점장이 제 어깨를 만졌어요. 회식 자리에서 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했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그게 직장 문화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어요. 우리가 참은 게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이 잘못이었던 거죠. 영상 촬영이 끝나고 순자는 한참을 울었어요. 만석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편집을 시작했어요. 저녁 8시 할배의 고백 채널에 2번째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70세 여성이 말하는 1980년대 직장 문화의 진실이었어요. 업로드 30분 만에 조회수가 3만을 넘었고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울면서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런 일을 겪으셨을까요? 정말 용기 있으신 분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월요일 아침 9시
지우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3통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모두 리버파크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저도 정순자 할머니처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도 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내용이었죠.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며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11시 만석의 집 거실에는 3명의 노인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68세 이미숙으로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71세 김혜자로 하얀 머리를 뒤로 넘긴 차분한 인상이었죠. 세 번째는 69세 박선영으로 약간 통통한 체격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만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1980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수발을 들었어요. 이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이가 아파도 제가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시댁 행사는 모두 제 몫이었죠. 지우가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며 그녀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김혜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저는 1978년에 교사가 됐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교장 선생님이 여교사는 결혼하면 그만둬야 한다고 했어요. 임신하면 학생들 앞에 서면 안 된다고요. 저는 결혼을 숨겼습니다. 혜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3년 동안 반지도 못 끼고 임신 사실도 숨기다가 결국 그만뒀죠. 제가 잘못한 것처럼 사직서를 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박선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1983년에 남편이 저를 때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녁을 늦게 차렸다고, 아들 성적이 나쁘다고 이유는 많았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돌려보냈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시집간 딸이 친정에 무슨 말을 하느냐며 돌아가라고 했죠. 만석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간 지우는 매일 한 편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70대 여성이 말하는 1980년대 가부장 문화, 교사였던 할머니의 직장 내 성차별 경험, 가정폭력을 목격한 이웃의 증언이라는 제목들이었어요. 영상마다 조회수는 20만을 넘었고 댓글창은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수요일 저녁 할배의 고백 채널 구독자는 15만 명을 돌파했어요. 댓글 중에는 중년 여성들의 메시지가 유독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말이 없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세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우는 댓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목요일 오전 만석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만석 씨, 나 이종만이야. 73세 이종만은 김철수의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좀 만날 수 있겠나? 오후 2시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종만은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게. 만석이 봉투를 열자 1985년 회사 내부 문서가 나왔어요. 징계 통보서 마이너스 김철수 과장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만석이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여직원 성추행 건으로
감봉 2개월 처분. 이종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 회사에 있었어. 그때 김철수가 신임 여사원을 회의실로 불러서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네. 부끄럽네 그려. 만석이 서류를 덮으며 물었어요. 왜 이제 말하는 건가? 이종만이 만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용기를 냈잖나. 나도 이제는 침묵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 영상에 나와서 증언해 줄 수 있나?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종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못하겠네. 하지만 이 서류는 쓰게. 필요하면 문서로 증언하겠네. 금요일 저녁 7시 새로운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1980년대 직장 내 성추행, 은폐된 진실이었어요. 영상에서 만석은 실명을 밝히지 않고 경로당 회장 어 씨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회사 징계 기록을 공개했죠. 토요일 아침 리버파크 아파트는 술렁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상가에서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어 씨가 김철수 회장 아니야?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오전 10시 경로당에 회원 18명이 모였어요. 김철수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원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어요.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김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박만석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1985년에 회사에서 징계 받으신 적 있으시죠?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건 오해였어. 오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회원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회장직 사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박만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회원들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어요. 저는 이제 이 경로당에서 회장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아파트 관리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준 관리소장이 테이블을 정돈하며 의자 7개를 배치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생수병과 종이컵을 준비했습니다. 벽시계가 10시를 가리키자 회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만석이 먼저 들어왔고 뒤이어 정순자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으로 경로당 회원 5명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김철수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낡은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서로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30분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볐습니다. 정순자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아니 철수 씨. 순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1984년 12월 17일 기억하세요? 김철수의 몸이 굳었어요. 그날 회사 송년회였죠. 순자가 김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회의실이 숨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제 어깨를 만지셨죠. 제가 뿌리치자 예쁘게 좀 굴지 그래라고 하셨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다른 회원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한 70대 남성 회원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1990년에 아들을 때렸습니다. 성적이 나쁘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아들은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 그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화풀이를 한 거죠. 만석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른 회원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1987년에 부하 직원을 밤 11시까지 일시켰어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돈으로 합의했습니다. 회의실은 고백의 장이 됐습니다. 3시간이 흘렀어요. 김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순자 씨, 김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합니다. 40년 늦었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앞에 섰어요. 제가 저지른 일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김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직은 내려놓으셔야 해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장 사퇴하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경로당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20명의 회원 중 18명이 참석했어요. 김철수가 단상에 서서 사퇴서를 낭독했습니다. 20년간 회장직을 맡았지만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회원들은 박수를 쳤어요. 곧이어 새 회장 선출이 진행됐습니다. 만장일치로 정순자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죠. 순자는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부회장으로 박만석 씨를 추천합니다. 순자가 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만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평회원으로 남겠습니다. 제가 특별할 건 없으니까요. 수요일 저녁 할배의 고백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갔어요. 만석과 순자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경로당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라는 자막이 떴죠. 두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세대 공감 토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석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매주 노년층과 청년층이 만나 서로의 시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첫 모임은 이번 금요일입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목요일 오전 관리소장 민준이 만석을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커뮤니티 센터 소강당을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민준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장비도 지원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도 해드릴게요. 금요일 저녁 7시 커뮤니티 센터 소강당이 열렸습니다. 60석 규모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노인 15명, 청년 10명이 둥그렇게 앉았습니다. 만석과 순자가 중앙에 서서 인사를 했죠. 오늘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만석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비난이 아니라 이해, 판단이 아니라 공감을 위한 자리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세대는 왜 젊은 사람들한테 반말을 하시나요? 노인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때는 나이가 곧 서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예의는 아니더라고요.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70대 남성이 질문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버스에서 자리를 안 양보하나요? 한 30대 남성이 답했어요. 양보하고 싶어도 어르신들이 화를 내실까봐 무서워요. 괜히 했다가 욕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화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흘렀습니다. 마지막에 한 청년이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지우는 뒤에서 모든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는 실시간으로 2만 명을 넘었어요. 댓글창에는 우리 동네에도 만들어주세요. 이런 대화가 필요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커뮤니티 센터 게시판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세대 공감 토크 참가 신청서가 비치된 테이블에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였어요. 관리소 직원이 황급히 신청서를 추가로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죠. 목요일 저녁 2번째 세대 공감 토크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참가 신청자가 너무 많아 30명만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소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복도에는 서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석과 순자는 이제 익숙한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 25세 남성이 발언권을 얻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꼰대 상사 때문에 힘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무조건 야근하라고 하고 회식은 의무라고 하고요. 68세 전직 회사원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죠. 그가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 때처럼 살지 마세요. 금요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구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자문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주말 동안 송파구청, 강동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세대 공감 토크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석의 휴대폰에는 각종 복지관과 노인회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할배의 고백 채널 구독자는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한 일간지 기자가 리버파크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기자는 노트북과 녹음기를 들고 만석의 집을 방문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만석은 차분하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세대 갈등 해결의 열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만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함입니다. 우리 세대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기자가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도 젊은 세대를 무조건 비난하지 말아야죠. 목요일 조간신문 일면에 만석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세대 갈등 해결의 열쇠는 솔직함 마이너스 박만석 씨 인터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리버파크 아파트의 변화와 세대 공감 토크의 성공 사례를 상세히 다뤘어요. 포털 사이트 댓글에는 이런 분이 진짜 어른, 우리 동네에도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한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 PD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정순자 할머니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는 흥분을 감추며 할아버지에게 전화기를 건넸어요. 토요일 오후 6시 만석과 순자는 방송국 분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분장사가 가볍게 화장을 해주는 동안 작가가 진행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녁 8시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스튜디오 객석에는 100여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어요. 진행자가 만석과 순자를 소개했습니다. 세대 갈등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40분간의 방송이 진행됐어요. 만석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이야기했고 순자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대 공감 토크의 취지와 성과를 설명했어요. 방송 중 실시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시청률이 발표됐어요. 8.2%로 같은 시간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송국 복도에서 PD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네요. 일요일 아침 할배의 고백 채널 구독자가 3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창에는 전국 각지에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 봤습니다. 대구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제주도에도 와주세요라는 요청들이었죠. 지우는 폭주하는 메시지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월요일 오전 지우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일을 제대로 돕고 싶어요. 이게 제가 할 일 같아요.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사표는 받지 않을게요. 대신 프리랜서 계약은 어때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주 3일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일하는 거죠. 우리 회사도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어요. 화요일 저녁 만석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자 낯선 남성이 서 있었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의 얼굴은 낯익었습니다. 만석 씨 계십니까? 만석이 거실에서 나와 그 남성을 보고 놀랐어요. 철수?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검소한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들어오시게. 만석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한 달 동안 생각을 많이 했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내가 변명하고 도망쳤어. 그게 나를 더 비겁하게 만들었네.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철수가 만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다음 세대 공감 토크에 나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네. 사과하고 싶어? 만석이 놀란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두렵지 않나?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자네가 용기를 냈잖나. 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만석이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순자 할머니한테 먼저 가보게.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다녀왔네. 무릎 꿇고 사과했어. 수요일 오후 철수는 정순자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철수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순자가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늦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어나세요. 이미 용서했어요. 철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순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리버파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입구에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세대소통센터라는 금색 글씨가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입구 게시판에는 이번 주 프로그램 안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화요일 청년과 노인의 스마트폰 교실, 목요일 세대 공감 토크, 토요일 함께 만드는 김장 나눔이라는 일정들이 보였죠. 1층 사무실에서 만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색 스웨터에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벽에는 전국 7개 지역 세대소통센터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서울 마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광주 동구, 대전 유성, 인천 연수, 제주시에 빨간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2층 강당에서는 정순자가 15명의 노인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남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이제 서울시 어르신 문화위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배울 기회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한 70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우리 동네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3층 작은 스튜디오에서는 지우가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세대 소통 콘텐츠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3개월 전에 창업한 회사였죠. 직원 5명이 각자 책상에서 촬영 기획과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배의 고백 채널은 이제 구독자 52만 명을 넘어섰어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지난주 영상은 김철수의 공개 사과와 변화 이야기였어요. 조회수 80만, 댓글 1만 개가 달렸습니다. 지우가 모니터를 보며 자막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영상은 부산 해운대 센터 개소식이었어요. 화면에는 바다가 보이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과 청년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온 만석은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한국학연구소에서 보낸 택배 상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갓 출판된 책이 들어 있었어요. 세대 간 화해의 사회학이라는 제목이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자란에는 박만석, 정순자 공저라고 명기돼 있었어요. 만석이 책을 펼쳐 서문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한 노인의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의 기록이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만석은 책을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하 1층 커뮤니티 주방에서는 화요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20대 청년 5명이 70대 노인 5명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할머니 옆에 앉아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사진이 올라가요. 할머니가 신기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내가 찍은 사진이 여기 나오네. 청년이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다른 할아버지가 유튜브 검색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요리 교실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노인 4명이 청년 6명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73세 이종만이 앞치마를 두른 채 시연을 했어요. 김치는 이렇게 송송 썰어야 맛이 우러나지. 30대 직장인 남성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정도면 됐나요? 종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주방에는 웃음소리와 요리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관리소장 최민주는 이제 본사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그는 서울 시내 10개 아파트 단지의 세대소통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민준의 책상에는 각 단지에서 보내온 성공 사례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입주민 만족도 15% 상승, 세대 간 갈등 민원 70% 감소라는 결과들이 보였습니다. 설날이 다가온 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만석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거실과 주방, 베란다까지 30여 명이 모여 떡국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손녀 지우와 그녀의 회사 직원들, 경로당 회원들, 세대 공감 토크 참가자들이 함께했죠. 20대 청년이 70대 할머니 옆에 앉아 떡국을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청년의 그릇에 떡을 더 넣어주며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젊은 사람은 많이 먹어야지. 김철수도 구석 소파에 앉아 떡국을 먹고 있었어요. 그는 한 달에 2번씩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인 남성 대상 인식 개선 강연에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어요.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지난번 세대 공감 토크에서 용기 있으셨어요. 철수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힘을 얻었어.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한 20대 여성이 다가와 함께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부산 강연 잘 다녀오세요. 순자가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4시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베란다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어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산책로에서는 노인과 청년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죠. 지우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3개월 전에 경로당에서 그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만석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전혀 몰랐지. 그냥 참을 수 없었을 뿐이야.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지우가 할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만석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바꾼 건 나 혼자가 아니야. 용기 낸 사람들이 많았어.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세대 갈등은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됐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세대소통센터 강당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만석이 대학생 20명 앞에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리로 나갔어요. 잘못된 것에 침묵하지 않았죠. 학생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젊은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만석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세대를 적으로 보지 말고 대화 상대로 봐주세요.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졸업 논문 주제로 세대 갈등 해결을 쓰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만석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저녁 무렵 만석은 경로당을 지나다가 잠시 멈춰 섰어요. 경로당 안에서는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과 달리 젊은 자원봉사자 2명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만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석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자 할배의 고백 채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동네에도 센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들이 보였죠. 만석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대소통센터의 불빛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만석은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게 시작이었어.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대 간 진정한 소통과 이해는 서로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용기가 한 사람에서 시작해 공동체 전체로 그리고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만석은 노트북을 끄고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고요했습니다. 3개월 전 경로당에서의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죠.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